국제선 비행기를 타면 10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 인터넷이 안 되면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제선 비행기들은 몇만 원의 요금을 내면 잠깐 동안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요 돈 내고 와이파이 쓰실 거예요? 솔직히 약간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자분이 매우 유용한 툴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파이스카이 와이파이라는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이고요. 요거 쓰면 특정 비행기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느리지만 진짜 된다고 하고요. 어떻게 했냐면 약간 기발한데 항공사 홈페이지에 간단한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요즘에 클로드라는 AI가 유명해지고 있는데 요거 만든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런던에서 미국을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기내 와이파이를 쓰려고 했어요. 자, 그 와이파이를 쓰려면 일단 와이파이 연결 시도를 하면 자, 항공사 홈페이지 같은 게 뜨는데 거기서 로그인하고 결제하거나 그러면 됩니다. 근데 로그인을 하고 나서 요거저거 버튼을 눌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와이파이 같은 거 결제 안 해도 자, 이상하게 마이 페이지 같은 건 방문할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내 이름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수정하면 요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었고요. 자,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 요 사람이 이제 이름을 수정하고 나서 집에 가만히 있던 요 사람 와이프한테 내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름 좀 확인해 달라고 한 거예요. 참고로 그러기 위해서 와이파이 결제는 한번 했겠죠. 아무튼 그랬더니 와이프도 요 사람 이름이 수정되는 걸 바로바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요걸 이용하면 와이파이 없이도 간단하게 채팅 같은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 페이지에 각각 접속을 해서 이름란에다가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채팅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터미널에서 동작하게 만들었는데 자, 터미널에다가 메시지를 입력하면 파이썬이 자동으로 항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이렇게 이름을 그걸로 바꿔주고요. 이게 메시지 전송 기능이에요. 수신 기능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계속 요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서 내 이름이 변경이 되었나 확인하고 변경이 되었으면 요걸 유저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뭐 일종의 폴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걸로 와이프랑 채팅을 하다가 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걸 살짝 응용하면 실시간 주식 가격 같은 것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스탁 땡땡 테슬라 이런 식으로 특정 명령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 주식 가격을 수집해서 답장 보내주라고 코드를 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와이파이 같은 거 결제 안 해도 주식 알림 서비스를 비행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실제로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요 다음인데 실은 요걸로 이제 웹 브라우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론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일단 비행기 안에 있는 컴퓨터에서 naver.com 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달라고 뭐 지상에 있는 컴퓨터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상에 있던 컴퓨터는 메시지를 받으면 naver.com 웹페이지 내용을 대신 이렇게 다운을 받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웹페이지가 뭐냐면 그냥 HTML 코드 덩어리일 뿐이고요. 그래서 그 HTML 코드를 이름란에 이렇게 입력해서 전달하면 그게 웹 브라우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프록시처럼 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름 입력란에는 길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HTML 코드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하나씩 차례로 보내는 식으로 구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조각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수신을 한 다음에 요거를 재조립해서 브라우저로 열면 웹페이지가 로드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 이론상 완벽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도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데이터들을 전달합니다. 자, 웹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데이터가 통째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패킷이라는 작은 데이터 덩어리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차례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작은 덩어리들을 목적지에서 이렇게 재조립할 뿐이고요. 근데 중간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빵꾸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데이터가 빵꾸가 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인터넷 TCP 통신은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 데이터를 받았다고 응답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에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도 HTML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하나씩 전달을 하는데 받으면 이걸 받았다고 확인해주는 에크 메시지를 항상 전달해주는 식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실제로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기 때문에 좀만 더 알아보자면 자, 실제 전달되는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당연히 문자 형태로 데이터들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자 데이터 앞쪽에 여러 가지 메모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글자는 이게 무슨 용도의 데이터인지 표시하기 위한 용도고요. 자, 내가 지금 HTML 데이터 쪼가리를 전송하고 있으면 D를 넣고요. 내가 지금 데이터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면 자, A를 넣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6자리 숫자에는 이 데이터의 번호를 적습니다. 몇 번째 순서의 데이터인지 적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이 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자, 이름 변경란에는 이제 알파벳 문자만 보통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문자들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람은 베이스 26으로 인코딩해서 이제 알파벳으로 모든 데이터를 인코딩한 다음에 전달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시간 동안 열심히 코딩한 결과 본인이 직접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와이파이 결제 같은 거 없이 본인 블로그 하나를 성공적으로 로드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속도는 초당 몇 바이트 수준이었기 때문에 웹페이지 하나 로드하는데 몇 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선사항도 좀 있는데, 자, 인풋을 10개 정도 쓰면 속도를 10배 정도 더 이렇게 높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에크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 개 묶어서 보내면 훨씬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결론은 쓸데없는 짓거리긴 하지만 웹서버랑 클라이언트의 통신 원리 같은 걸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예제 같은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미친 사람들 때문에 이제 마이페이지에서 이렇게 이름 변경하는 것도 횟수 제한 같은 걸 만들어야 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